어떤 대상과의 관계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숙도 이런 것들이 다 페르소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페르소나가 아닌 것 제일 여러분들이 어보이드 해야 될 게 뭐냐면 페르소나는 통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조사 하면은 그러잖아요. 아, 우리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성이 35%, 남성이 65%다. 그러면은 페르소나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 남자하고 여자가 한 3대 7 정도로 섞인 가상의 바이섹슈얼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나? 아니죠. 그게 통계와 페르소나의 차이예요. 통계적 기법에서 만들어낸 사용자 분석 결과와 페르소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통계를 통한 에버리지가 아니라 매우 특이하다 그러면 안 되지. 매우 티피컬한 특색 있는 실제로 우리 시스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가상의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에버리지가 아니라는 거고 또한 타겟 마켓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팔고 싶다. 뭐 타겟 마켓은 데모그래픽하게 서울 근교에 있는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 이런 사람, 이런 데모그래픽한 입장에서의 타겟 마켓도 아니라는 거고, 잡 디스크립션도 아니고 실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는 주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나 사진이 있고, 인트로덕션이 있고,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썸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이 붙어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이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컨설팅 업체가 만든 페르소나 사례고, 요것도 외국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낸, 요거는 그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만들 때 만들어냈던 페르소나 사례고요. 요것도 그 실제 페르소나 만들어냈던 그 사례고, 요거는 교육용 서비스를 위해서 실제 컨설팅 폼에서, UX 컨설팅 폼에서 만들었던 페르소나예요.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들까? 그냥 별 조각 없잖아. 사진 하나 붙이고 글 좀 쭉쭉쭉쭉 쓰고 표 조금 넣고 했는데 얼마 하면 될까? 100만 원. 현식이는 이거 만들어 오라고 100만 원 너 주면 만들래? (1억) 아, 통도 크다. 지연이 요 통 크다. 보통은 페르소나 하나만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만 만들지는 않는데, 이제 다음번에 나올 시나리오하고 페르소나하고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시나리오 이제 과학 분석할 때 할 텐데, 시나리오하고 페르소나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어요. 큰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소설을 창작은 아니라는 거지. 소설 창작은 아니라는 거고, 이제 이 제대로 만들면 사실 1억도 더 들죠. 1억도 더 드는 얘기고,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영세한 업체들이 이렇게 만들 때는 아까 현식이 얘기한 대로 100만 원에 만들어. 50만 원에도 만들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하루에도 만드는데 그죠? 여러분들 다음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강의 자료를 보는 눈길들이 달라지고 있지. 자,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사용자 중심 설계하기 너무 좋고요.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참 좋아요.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걸 일단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번 제품의 디자인이나 분석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프로세스 상에서도 매우 이피션트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갖다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적어도 몇백 명, 심지어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툴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퍼소나 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7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7단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퍼소나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 사용자의 범주를 파악하는 단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퍼소나를 만들지는 못해요. 아무리 큰 시스템이나 프로덕트를 만들더라도 뭐 10개 미만이에요. 10개만 해도 10억이잖아. 10개 미만인 퍼소나를 만들고 대부분은 5개 미만. 그래서 퍼소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퍼소나를 만들어낼 거냐, 어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퍼소나를 만들어낼 거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단서들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걔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범주화할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그 각각의 범주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퍼소나의 초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런 만들어낸 퍼소나를 평가하고 걔네들에다가 그 프로파일 정보를 갖다가 덧붙이는 이런 7가지 단계를 갖다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7가지 단계는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한 사용자의 범주를 갖다 파악하는 단계. 이 퍼소나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퍼소나 많이 못 만드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나 만들 거예요. 딱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누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는 가장 어타이피컬한 무지무지하게 전형적인 그리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어떤 고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시장일까? 이러한 범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갖다 정하고, 뭐 20대 주부 대충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제품의 가장 티피컬한 사용자는 누구일 거다. T맵을 사용하는 가장 티피컬한 사용자는 어떤 그룹일 거다. 어떤 범주일 거다. 아반떼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주는 어떤 사람일 거다. 돈 없는 교수들, 뭐 이렇게 딱 카테고라이즈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주요한 단계를 이제 단계를 분류하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질보다 양이야.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들을 갖다가 모아서 걔네들을 엄청나게 축적시키는 거예요. 나의 대표적인 티피컬한 퍼소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갖다가 쭉 놔둔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모여진 애들을 갖다가 쭉 분류를 해서 걔네들 사이에 그런 정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퍼소나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세부 범주들 간의 기관 구조를 갖다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켈턴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설로 말하면은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아웃라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아웃라인이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뼈대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부사용자들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또는 그 사람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갖다가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구분을 해요. 범주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낸 그 뼈대에다가 살을 입혀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는 작업을 해요. 이제 이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게 실제로 퍼소나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칠판에 막 썼던 무지하게 많은 그 포스트잇들 있잖아요. 걔네들 갖다가 최대한 모은 다음에 걔네들 간의 기관 구조를 잡아서 우리의 퍼소나는 이런 그림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일 거야 라고 하는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요 단계에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퍼소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뭘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환경에서 처해 있고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쓰고 어떠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충 잡혀지죠. 그렇게 잡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선정할 만한 그 사람을 잘 설명할 것 같은 사진을 하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퍼소나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책이 한 권짜리가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이 사진을 선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도 막 구구절절히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제 사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배우들 사진 쓰는 경우. 그 정안이라는 거고 사실적인 것. 그리고 꼭 미남 미녀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의 사진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퍼소나. 그 다음에 만들어진 퍼소나를 검증을 해요.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제사에서 만들어졌던 받았던 그런 중요한 특징들이 빠짐없이 퍼소나에 반영되어 있는지, 중복성이라는 것은 다른 페르소나들 또는 다른 사용자들과 충분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만들어진 퍼소나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사람을 정확하게 그리고 안에서의 그 인컨시스턴시가 없이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검증을 해요. 결과는 그런 걸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프로파일 데이터를 갖다가 포함을 해요. 시장조사를 해서. 근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전문 시장조사 기관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니까 요 내용이 어떻게 하는지는 교과서에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요 전 단계까지 완전성 검증하는 단계까지 요 단계까지를 하면은 이제 퍼소나 만드는 게 끝나요.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잘 작성된 퍼소나 같은 거 이런 케이스예요. 2장짜리. 3장짜리인데 요 정도면 돼. 더 길어도 안 되고 짧으면은 조금 섭섭하고 한 2장 정도 파워포인트 2장 정도면은 그 프로페셔널한 업체들도 딱 2장 정도면 돼요. 작년에 했던 공포의 외인 구단팀에서 만들었던 퍼소나예요. 잘 만들었고 작년에 했던 또 북빌리지라고 하는 퍼소나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복학생, 자취생, 산모.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의 퍼소나를 갖다가 만드는 게 이 최근 들어서는 사용자 분석은 거의 대부분이 퍼소나 분석을 해요. 그래서 퍼소나 분석을 갖다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자 분석 매우 중요하고 사용자라는 것은 그냥 사용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자가 있어서 그 사용자들 간에 다양한 사용자의 관계를 갖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의 핵심 요소는 무조건 많은 양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섭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갖다 파악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퍼소나 모형을 갖다 제일 많이 사용한다. 까지가 오늘 수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퍼소나는 나중에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혀봐요. 딱 읽혀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질문하면 돼. 뭘 질문하느냐? 너 읽고 나면은 이 사람이 누굴 건지가 머릿속에 콱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즉 여기에 있는 뭐 원리나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거는 다 그 엔드고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골은 뭐냐? 내가 그걸 갖다가 딱 읽은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일절 사전 지식도 없지만 그 퍼소나를 딱 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지가 내 마음속에 탁 잡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퍼소나라는